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11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할 문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비문학 지문에 5번, 7번 그리고 그 과학 지문은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너무나 평이한 지문이라 넘어갑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 유학 최한기 나오는 지문에서 12번은 잠깐만 언급하면 되니까 16번까지 그리고 현대시에서 23번 그 다음 현대소설에서 세 문제 네, 그렇게 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문학 지문 들어갑시다. 네, 우리 시험 볼 때 다 읽어봤죠?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5번입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다 추론선지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일치는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1번은 정확히 내용일치입니다. 그죠? 1문단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거 맞나? 뭐 그 전에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번째 문단에 전 세계 평균이 34%야. 올해 말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일단 맞죠. 근데 올해도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쓰면 그전에도 상승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도 계속 상승해 왔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 네, 3번으로 갑시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지금 모바일 앱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신속히 그런 걸 사용해서 해야 사업의 성패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막 실제로 우리가 가서 뭔가를 사는 그런 무슨 마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오프라인에 기반한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짤 때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홍보할 거냐.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삭제하게 만드는 요건을 정확하게 써줬으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겠는데 4번 선지는 신상품 소개나 판촉 캠페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삭제한다 였잖아.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4문단에 보면 관심 없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삭제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정확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로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틀렸거나 원인과 결과 관계일 때 혹은 그게 앞부분이 조건일 때 그게 제시문과 다른 내용으로 써져 있으면 틀린 선지입니다. 그러면 틀린 답은 4번이겠네요. 하여튼 혹시 아까 2번 선지를 저와 같은 이유로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답은 4번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이병헌이 아닐까요? 한국 영화배우 L씨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나 옛날 사람인가? 주식 종목 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당 주 가치가 할리우드 달러 올랐다. 이게 가야. 그 다음에 나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동안 예측시장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예측시장이 정확하더라. 4번 선지 완전 쉽죠. 예측시장이 정확함을 좀 더 정확함, 보다 정확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 그게 약간 박빙이다. 네, 4번, 5번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1, 2, 3번 남았는데요. 이병헌의 파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캐스팅이 나중에 얘가 좀 더 잘 돼 이런 얘기고 3번에
이병헌 출연한 영화가 예측된 실적을 만약에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올린다면 더 오르겠지. 이병헌 가치는 더 오르겠지. 2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을까요? 이병헌의 가치가 지금 가에 따르면 올랐어. 한 12달러? 13달러? 올랐어. 근데 그에 따라 2020년에 출연했던 영화보다 24년에 출연하는 영화의 흥행 수입 규모가 높다고 예측하겠군. 여러분, 영화는 이병헌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제시문에 어디 있냐면 A 부분에 끄트머리에 보면 어떤 감독과 손잡고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야 할지, 배우 여러 명 쓰잖아. 감독 뭐 여러 다양한 감독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모여가지고 경우의 수라는 표현 이상하네요. 수많은 어떤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인데 단지 이병헌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의 수입 규모가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인디 영화에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5페이지, 시험지 5페이지의 가나 지문. 가는 유학 얘기로 시작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가 공자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기 문제 15번에 공자가 실마리를 제공한 거다. 뭐 그런 선지가 있더라고. 거기서 활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에서 공자부터 두 번째 문단 가면 장제, 태허를 본바다, 얘를 통해, 얘를 기준으로 세 번째 문단 가면 우리 그 집회에 나오시는 분 이 아저씨 나오고 이분도 얘를 기준으로 마지막 문단에 왕수인 네, 유학 나오면 항상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한 사람입니다. 최한기 씨. 기존 유학자들하고는 주장이 다르다. 그럼 그 뭐가 다르냐를 끝까지 설명해 놨겠죠. 12번에 1번은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 이렇게 말했고 누군 이렇게 말했고 누군 이렇게 말했다 해서 끝난 글이야. 그렇다면 종합한 적이 없죠. 해서 1번은 종합하여가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13번으로 갑시다. 자, 최한기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일치 불일치 문제 선지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그중에 5번 선지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는 제 상식으로는 무슨 내재되어 있는 이치 뭐 이런 건데 최한기는 이렇게 말해요. 신기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추측활동을 거쳐서 얻는 지각이다. 그럼 뭐야? 애초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각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네. 그게 나에 나와 있고 그리고 16번 문제의 1번 16번 문제의 1번 선지 그러니까 정답 선지하고도 겹치는 내용입니다. 16번에 1번은 그래서 따로 정답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네, 틀린 게 1번인데요. 어디가 틀렸지? 신기가 뭔가 되게 최한기에서 중요한 건데 신기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의 마음이 지각 활동을 하면 가장 활발한 면모인 신기가 나타난다. 에? 마음이 지각 활동을 하면 그 중에 가장 활발한 면모인 신기가 나타난다. 네, 나로 가서 신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세 번째 줄이네요. 마음은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의 가장 활발한 일면이다. 아이쿠, 이게 지금 뭐가 활발한 거지? 마음이 신기의 활발한 일면이잖아. 신기가 마음의 활발한 면모가 아니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신기의 활발한 일면이다 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네, 말 바꿔놓기. 차분하게 풉시다. 그 다음 14번. 동그라미 A는 뭐지? 태허. 동그라미 B는 양지. 네.
A 앞뒤 부분에 조금 힌트들이 많이 있는 문제 같았습니다. A는 자연 세계의 본래 모습이고 이걸 본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얘기가. B는 양지인데 그게 능력이고 도덕적 판단 능력이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지는 판단 능력이다. 얘들아, B가 판단 능력이야. 그렇다면 1번 선지는 바로 틀렸죠. B와 달리 A가 판단 능력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A는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실전이라면 판단 능력이 아니고 자연의 본래 상태, 크게 비어있는 상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는 마음의 외부.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B만 보고 선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풀 수 있죠? 마음속에 존재한다 라고 동그라미 B의 한 줄 밑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A는 어디 존재하는 거지? 태허? 자연세계의 본래 모습이야. 그 다음에 3번, A와 B는 모두 몸의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세계의 본래 모습이 내 몸의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A와 B는 모두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형성. 자연세계의 본래 모습이 도덕적 수양을 통해 뭐 형성. 사람이야? 아니고, 그리고 원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거라 했으니까 수양을 통해 형성된다도 아닙니다. 수양 얘기는 어디서 나오지? 가에 툭툭툭. 맨 마지막 왕수인 나올 때 주자 언급할 때 수양,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다 틀려가지고 답이 5번이겠 하고 넘어갔는데, 네, 5번에 질문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B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의 욕구를 제어하는 기준이 된다. B로 가보면 도덕적 판단 세 줄 밑에 얘를 자나 저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라는 말이 나와. 기준이 될 수 있잖아. 저걸 보고 이게 안돼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A, 태허가 몸의 욕구를 제어하는, 몸의 욕구 대신 태허를 본받아 행동할 것을. 태허를 본받아. 그럼 몸의 욕구를 제어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를 본받아서라고 할 때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동그라미 니은의 다음 줄에 보면 장제가 기준이라는 말을, 물론 이건 글쓴이가 장제의 논의를 요약한 거지만 얘를 기준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상해지죠. 몸의 욕구를 태허를 본받아서 비우고 그 다음에 뭐로 나아간다? 도덕으로 나아가는데, 도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얘야. 그렇게 장제가 설명하잖아. 그러면서 얘를 기준으로 헤아린다. 기준이 되는 거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5번 선지부터 올라간 친구들은 얘가 기준인데 태허가 기준이 아닌데 뭐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표현이, 똑같은 표현을 굳이 그렇게 얘에다가 써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태허를 본받아서 내 몸을 비우는 거니까, 몸의 욕구를 비우는 거니까, 그걸 본받으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갑시다.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다른 얘기들이죠. 내가 내 인격을 온전히 발휘하면 옳은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의미 부여자다. 나에게 뭐가 있다?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창출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내 안에 모든 게 이미 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약간 이런 얘기 같죠? 왕수인 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사회는 내 밖에 이미 있다. 입장이 다르지. 이미라는 부사어가 다른 경우에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사회 속으로 편입돼야 된다. 사회로부터 규정받아야 된다.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주는 거. 입장이 다릅니다. 그럼 봅시다. 1번. 이거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 가의 1문단 첫 문장에 있었습니다. 공자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2번 장제는 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사회 속으로 편입되지 않는 삶은 도덕과 거리가 없다. 얘를 기준으로 내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도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지? 장제. 그래서 몸의 욕구에 좌우되면 안 된다. 아까 태어를 본받아 몸의 욕구를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2는 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얘가 중요하다. 2가 얘를 기준으로 한다는 면에서 장제랑 비슷했죠.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규칙이 바로 얘니까 얘를 수용한. 네, 정확히 맞습니다. 4번. 왕수인은 갑의 견해 모든 것은 내 안에 갖춰져 있다.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자. 아까 보기에서 그게 뭐지? 내가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자다. 내 안에 모든 게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양 대신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도덕적 판단 능력은 아까 우리 동그라미 A, B 문제 풀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다 라고 왕수인은 말했습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수양해야 한다는 주자. 수양해야 한다, 주자. 그 수양의 이유가 뭔데? 이걸 함양하기 위해서. 네, 지금 주자가 한 얘기를 약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얘 대신 얘. 주자는 수양을 해서 얘를 기르는 건데 지금 4번은 얘 대신 얘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둘 다 원래 주자 주장인데 왕수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4번은 왕수인의 입장이 아니므로 땡. 마지막 5번 최한기는 지각의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서양의 과학기술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리를 자연세계의 실제적인 리로서 검증해야 한다. 이걸 강조했다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서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내 안에 이미 있다.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갑의 얘기잖아. 그거는 뭘 모르는 거다. 13번의 5번과 16번의 1번과 겹치는 내용인데 네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없다.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 지각하고 그 이후에 추측활동을 거쳐가지고 얻어낸 지식일 뿐이야. 네가 네 안에 원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5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1번은 아까 13번에 5번 같이 보면서 그리고 방금 15번에 5번 보면서 얘기했고 C가 뭐였지? 그래. 최한기의 독특한 면모를 정리하면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존의 유학자들의 입장이면 제끼시면 되고 혹은 최한기의 입장이 아니다, 다르다 라고 판단하면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최한기는 실천, 판단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얻어진 지식, 신체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 이후의 추측 활동
그 다음에 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내부에서 찾냐 외부에서 찾냐는 그 이전 가지문의 분들이 고민하셨던 얘기죠. 다음에 별개의 실체로 이해했다 그랬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뭘 떠나서는 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나의 일곱째 줄 신체를 떠나서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 나의 일문단의 일곱째 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념적 지식을 이건 그냥 보자마자 틀렸다.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한 거를 추측을 거쳐서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알무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신 분이라는데 이것보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우위에 둔다라고 할 리가 없잖아? 아니나 다를까 나의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지각이 아닌 지식은 관념적 허구라고 주장했다. 실상을 벗어났다. 관념적 지식 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시인데요. 수특에 있는 작품, 연계작품인 것 같습니다. 곽재구 시인은 평가원에 여러 번 기출된 유명한 시인이니까 이번에 귤동리 1박 나온 김에 한 번쯤 복습하고 수능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1박한 경험? 뭐 이런 거 쓴 것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수업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시입니다. 그러나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23번 다산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하라 했습니다. 네. 1번부터 봅시다. 나는 다와 달리 상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상, 머릿속에서 뭘 상상했대. 그랬을까? 그 역시 맨발로 살찌키며 걸어왔을까? 막 상상해. 그리고 막 지금 내 옆에 없는데 막 한 잔 들게나 이런 말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다는 상상이 아니고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고 그의 한계는 이러하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적절. 그 다음 2번 다는 나와 달리 다산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한계. 네, 대놓고 나옵니다. 이 문단의 5째 줄에 물론 다산학과 실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편향이 없지 않음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적절하고 그 다음 3번 나와 다는 모두 현재 관점에서 다산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다산의 사상이 갖는 역사적 의의, 그 시대가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다에는 확실히 나오죠. 뭐 2조 후에 뭐 이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절인데 뭐 보정과 개량을 하려고 한 사람이며 뭐 그 시대 자체에 약간 미숙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 문단을 근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 맞아? 자식 아니지?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이게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뭐 지식을 이게 현재 관점에서 볼 때 다산의 역사적인 어떤 의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3번도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산이 아닐 수도 있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지금 문풍지에 부딪혔다잖아. 다산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다산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산이다. 딱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그게 다산의 사상이 갖는 역사적 의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스스로의 양심을 사랑했다. 뭐 사람을 사랑, 애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사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 양심과 지식을 사랑했다. 이게 사상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또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유가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게 정확히 다산 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사상이 갖는 의의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서. 네, 4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나와 다는 다산이 백성들 편에 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까 저런 시를 썼겠지. 애민을 빙자한 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 지명수배자 전단에 있는 내용이고, 글쓴이는 다산에게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있죠. 수를 따라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애민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민심서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니까 4번은 맞고, 5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나의 천주학 수괴 이런 말 나오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천주는 압박, 억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이조 후기, 봉건질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적절합니다. 그 옆에 27번이 있는데 27번은 1번 선지랑 5번 선지랑 조금 모순돼요. 1번 선지는 가나다 모두 긍정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화자의 삶의 지향을 다 나온다는 거잖아. 나는 정약용, 다도 정약용, 가는 그 윗절 중 6판에 6번 졌는데 웃는데, 야, 이런 욕심 없는 삶의 태도? 만약에 1번 선지가 맞다면 27번에 5번 가의 화자가 대상 인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는 1번 선지랑 좀 모순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27번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수능 전에 올해 6월, 올해 9월 한번 훑어보시겠죠. 25년도 6월, 올해 6월의 평가원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그거 약간 변형하신 것 같습니다.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구분이 되네 안 되네, 시야가 부옇게 흐려졌다가 이게 총 맞은 사람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그 총 맞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내 시야가 흐려진 건지 모호하게 써놨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28번 기억. 정말 겁났어요. 막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정말 겁났어요. 서술자의 심리 상태 맞지? 그 이후에 머리카락을 쥐어뜯더군요. 네, 묘사도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다행이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6월에도 구분된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왔더라고. 나 찾아봤거든. 너무 비슷한 기억이 나가지고.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하면 다르다라는 뜻이잖아. 확실히 다른 인물. 그래서 각각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 캄캄한 길을 나는 달렸어요. 근데 목수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지 뭡니까? 지금 서술의 주체가 뭐야? 나야. 서술자가 지각하는 대상이 목수 아저씨고, 그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는 나야. 동일합니다. 내가 지각한 사실을 내가 쓰고 있어요. 2번 땡. 그 다음 3번. 지각의 주체, 지각을 한 사람. 그게 누구지? 막상 문이 열리니까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하던데요? 나. 그 다음 지각의 대상을 알리는 표지. 지각의 대상. 문이 열렸다? 이거? 잠시 상황 파악의 모호성, 네,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아요. 바로 제끼시면 되겠죠. 와, 시원하더라. 문이 탁 열리니까 시원하더라. 4번.
담화 표지,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를 살짝 운을 띄워주는 표지, 표지판.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나 열거하겠다. 혹은 그런데 하면 얘가 지금 이제 다른 얘기 할 건지 알잖아. 그 뭐지? 그래 그런데 썼잖아. 그런데 하고 느낌표. 특정 문장부 느낌표. 그래서 서술 주체 발언이 갖는 네 이것 때문에 틀리겠네. 그런데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의 신뢰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약간 화작 문제 같죠? 그 다음 5번 전후의 사건 전개 과정과 달리 서술자를 교체하여 미음? 만덕은 안타까운 눈으로 수사관을 쳐다보았다. 지금 수사를 받는 애가 만덕인데 여러분 미음 말고 기호 리을로 올라가 보세요. 나는 엎드린 선생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였어요. 근데 미음에 갑자기 만덕은 이거든. 오, 서술자가 교체됐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술자가 교체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전은 확인했습니다. 전에는 나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털어놓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서술자가 나거든. 근데 미음 이후에 혹시 그 미음 후에 서술자가 나라는 게 나오나? 그래야 전후의 전개 과정과 달리 서술자를 교체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 근데 뒤에는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5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는 게 아니라서 들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창문하고 쇠창살이란 소재, 배경이나 소재의 기능 혹은 공간의 의미, 산문에서 사건 전개랑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인데 확실히 아닌 걸 제끼는 식으로 푸는 게 빠르죠. 1번 창문은 화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다.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제시문에 없습니다. 비슷한 선지가 5번인데요. 쇠창살은 내가 화가로부터 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까 우리 원인과 결과, 조건 이런 게 있을 때 조건이나 원인 이런 게 잘못되면 틀린 선지라 했잖아. 지금 여기 목적이 잘못돼 있어요. 그런 거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나와 화가의 관계. 창문은 소통이고 쇠창살은 단절이다. 아니 지금 창문을 사이에 두고 쇠창살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는 오고 가거든. 이 소설의 핵심은 나와 화가의 관계의 어떤 소통 이게 아니고 문만 안 열릴 뿐이지 창문 열리고 말 주고받을 수 있는데 화가가 그 안에서 질식사한단 말이야. 그 문제가 이 소설의 핵심이지 나와 화가의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선지에서 계기, 수단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진짜 그 계기가 맞냐 판단하면 되잖아.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화가의 성격이 분출되는 계기가 창문과 쇠창살이다. 아닙니다. 화가가 왜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냐. 문 때문이야. 이게 창문과 쇠창살 때문이 아니라 문이 고장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계기라는 걸 가지고 바로 지우시면 되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왜 이렇게 보기가 기냐? 수능 완성에 나오는 소설인데 비유적인 작품이랍니다. 화가가 문이 고장 났는데 점점 난폭해지다가 끝내는 죽어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적인 위험은 아니다. 창문이 있으니까. 고장난 문은 얘들아 이거 봤어?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의 상실과 압박 그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도
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들어주거든. 그래서 그게 보기 마지막에 무슨 단절이다. 1번. 평소에 문 밖에 나오지도 않던 화가가 문이 고장나자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면 안 나가는 거랑 못 나가는 건 차원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바로 위에 보기 끄트머리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아니 문 안 열린다고 미칠 게 뭐 있어. 이게 타인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인물인 거잖아. 아줌마가. 그래서 2번 선지 맞습니다. 실내에 화장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방이 창문이야. 이거 뭐 거기 안에서 질식사할 그런 데가 아니야. 근데 못 견뎌 하는 걸 보면 고장난 사실 자체가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건 아니지. 사방이 창문이니까. 문이 고장난 거 자체가 물리적 공간의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자, 4번으로 왔습니다. 답답한 물리적 공간에 갇힌 화가가 겪은 고통. 이게 1번에서 나오지만 안 나가기도 하는 사람이야. 문이 고장났어. 그럼 뭐 창문도 있고 쇠창살도 있고 밥도 있고 죽을 이유가 없어. 이게 물리적 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고. 일단 이걸 가지고 4번 선지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4번 선지 읽었을 때 저 부분 말고는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화가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이 탁 열리니까 그 동그라미 디귿 어디 갔어? 막상 문이 열리니까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하던데요. 이런 말을 만덕이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문이 닫혀 있었을 때, 고장나 있었을 때 실제로 그 안에 있던 화가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 밖에 있는 사람도 시원함을 느낄 정도면 안에 있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를 포인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보기에서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2번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고통스러워하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에 해당하니까 소통이 단절된 현실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차분하게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